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앞서 만들어 본 나의 맛집 등록 화면과 맛집 조회 화면을 묶어서 하나의 앱 프로그램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메인 화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세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메이커 저작 솔루션 상단의 환경 메뉴에 운영 환경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기본 실행 경로에 오늘은 뭐 먹지 폴더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다르다면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오늘은 뭐 먹지 폴더를 기본 실행 경로로 지정합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기 위해 저작 솔루션 상단의 파일 메뉴에서 서버 접속을 선택합니다. 로그인 형태의 접속 창이 나타나면 아이디는 기본값인 SA 그대로 두고 비밀번호는 초기값인 1을 입력한 후 접속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다음은 상단에 있는 새로 만들기 메뉴에서 빈 폼을 선택합니다. 이제 배경 그림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아톰이 없는 화면의 빈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프로그램 속성을 열고 배경 그림의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오늘은 뭐 먹지 폴더의 하위 폴더인 이미지스 폴더에서 메인 화면 png 파일을 찾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그림 표시를 크기 맞춤으로 변경하고 창을 닫아주겠습니다. 메인 배경 그림은 앞서 만들었던 화면의 종류에 맞춰 맛집 등록, 맛집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작업은 좌측의 이벤트 설정 도구에서 기능 버튼 아톰을 선택하여 화면에 올려놓고 일정한 크기로 조정해 줍니다. 나의 맛집 등록 화면을 연결해주기 위해 상세 폼 보기 버튼을 추가해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스타일 속성 창을 열고 기능 선택 속성을 상세 폼 보기로 선택합니다. 이어서 창을 닫고 다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 폼 연결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설정 창에서 찾아보기를 클릭해 나의 맛집 등록 QPM 파일을 지정해줍니다. 그러면 파일명 앞에 @패스가 써진 부분이 보이시나요? 저희는 작업 전에 기본 실행 경로를 오늘은 뭐 먹지 폴더로 지정을 했고 그 폴더 안에 있는 QPM 파일을 지정했기 때문에 파일의 경로가 정상적으로 표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기본 실행 경로에 있지 않은 QPM 파일을 등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경고창이 나타나며 기본 실행 경로가 아님을 알려주고 파일의 경로도 fs가 아닌 아주 긴 주소로 등록이 되어 있네요. 기본 실행 경로가 제대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후 패킹을 거쳐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했을 때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위험이 있으니 이렇게 fs가 보이지 않거나 경고창이 뜬다면 꼭 기본 실행 경로를 다시 한번 확인해 제대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맛집 조회 화면도 연결해주기 위해 맛집 등록 기능 버튼을 선택하고 Alt 키와 방향 키를 눌러 기능 버튼을 하나 더 복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방법으로 맛집 조회 QPM 파일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개의 기능 버튼을 다중 선택하고 상단의 아톰 편집 도구를 사용하여 버튼들의 배경 색상을 투명으로, 선 색상은 없음으로 선택해 준 뒤 텍스트도 모두 지워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메인 화면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그럼 저작 솔루션 좌측 상단의 실행 모드 전환 아이콘을 클릭해 잘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맛집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나의 맛집 등록 화면이 새로운 창으로 나타나고
맛집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맛집 조회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만든 화면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있는 디스크 모양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기본 실행 경로로 설정한 오늘은 뭐 먹지 폴더에 오늘은 뭐 먹지로 저장해 주겠습니다. 이제 모든 개발 작업이 끝났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디자인 작업을 도와줄 디자인 도우미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미리 준비한 이미지 리소스를 사용해 디자인을 해주었지만 개인 용도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실 경우에는 리소스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이 디자인 도우미를 활용해 간단하게 디자인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 솔루션 상단의 도구 메뉴에서 디자인 도우미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우측편에 디자인 도우미라는 새로운 도구바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5가지 디자인 요소들이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화면에 배경 그림을 그려주는 배경 이미지 도구가 있습니다. 배경 이미지를 선택해서 배경 그림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과 색상으로 만들어진 템플릿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배경 이미지를 하나 선택해 더블 클릭하거나 하단의 적용 버튼을 누르면 바탕화면이 해당 이미지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원하는 배경 이미지가 없다면 오늘은 뭐 먹지 프로그램에서 그랬듯이 포토샵이나 전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직접 만든 이미지 파일이나 어울리는 사진을 배경 화면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배경 그림을 직접 지정하는 방법은 앞선 강의에서 설명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화면을 이미지로 꾸밀 경우에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미지 파일을 화면상에서 식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해상도를 낮추고 파일 사이즈도 최소로 줄여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앱 프로그램을 동작시키다 보면 과도하게 로딩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앱들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건 앱의 바탕화면이나 기능 버튼 등에 사용한 이미지를 너무 큰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앱의 속도가 느려지거나 간혹 앱이 다운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앱 제작용 리소스로 사용되는 이미지는 그림판이나 포토샵 등을 활용해서 사이즈와 해상도를 줄여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버튼을 선택해서 기능 버튼의 색상이나 디자인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변경하려는 버튼을 선택하고 디자인 도우미에서 원하는 색상의 디자인을 골라 더블 클릭만 하면 아주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 아이콘 기능을 활용해서 제목이나 항목란에 주제의 내용이나 작동하는 역할에 맞는 아이콘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이틀 바를 이용해 프로그램의 제목 부분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타이틀 바를 이용하면 제목을 부각시키거나 강조할 수 있습니다. 타이틀 바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적용을 클릭합니다. 타이틀 바가 화면에 나타나면 타이틀 바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 표시 순서를 맨 뒤로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사각형 그리기의 배경 색상을 채우기 없음으로 바꿔주고 글자 색상, 크기 등을 알맞게 설정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분릿 기능은 각 항목에 글머리나 그림 등을 넣어 예쁘게 꾸며주거나 식별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분릿을 설정하는 방법은 앞서 설명드린 아이콘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분릿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이나 이미지로 변경하거나 크기를 알맞게 조절하는 등 아주 간단하게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디자인 도우미의 사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만들어 본 3개의 화면을 하나의 앱 프로그램 제품으로 묶어주는 패키지 생성 작업과
마켓에 업로드하는 작업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